아프리카 깊게 알기 함께 가는 첫걸음 앤드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우분투 추진단이 국내 주요 대학 아프리카 연구기관 등과 손잡고 우분투 칼럼을 게재합니다. 우분투 칼럼에는 인류 고향이자 기회의 땅인 아프리카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여러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아프리카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우분투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어로 공동체 정신과 인간애를 나타냅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지난 겨울, 필자는 한국을 떠나 정반대의 계절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머물렀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끝자락에 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0시간 정도 걸리는 먼 나라다. 하지만 주요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서 생활하면서 남아공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가 오징어 게임 이 빌보드를 보고 자신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 팬이라고 말했다. 출연 배우의 이름과 인상적 장면을 줄줄이 얘기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의 음식, 예절 및 놀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필자와 대화한 어떤 분은 오징어 게임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장금과 같은 전통 사극이 취향에 맞는다고 얘기했다. 또 BTS, 블랙핑크 같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한다며 한두 소절을 부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마주친 공항 직원은 친구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휴가철에 한국 방문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약 1만 3천에 이르는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 한국은 생각보다 가까이 느껴졌다.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영내에서 K- 문화 콘텐츠의 최대 시장이다. 드라마 영화 음악뿐 아니라 한국 음식, 화장품 등도 남아공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일하는 남아공 출신 영어 교사 수가 증가 추세다. 2024년 4월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원어민 교사 중 남아공 출신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19위를 차지한다.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35에 이른다. 남아공 출신 영어 교사들이 가족, 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남아공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남아공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목격한 필자는 역으로 한국인들의 남아공에 대해 이해 혹은 인식 정도를 생각해봤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영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기반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주요 20개국지 20회원국으로 올해 의장국을 맡았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더불어 브릭스 BRICS의 중심 국가다. 영내 국가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주도할 만큼 국제적 책임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남아공에 대한 이해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이는 인종차별의 역사,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인종 간 화해를 떠올린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아프리카 같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 사파리 투어, 높은 범죄율을 연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억만장자이자 트럼프 위기. 행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태생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남아공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관습을 따르는지 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한국 내에서 남아공 드라마, 영화, 노래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접해본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식 혹은 이해의 불균형은 남아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케냐,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로코, 가나, 에티오피아 등에서도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예를 들어 케냐는 커피 원두, 사파리 관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리콘 사바나 실러콘 서베너로 불릴 만큼 아프리카 영내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는 가난, 부패, 사이버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됐다. 하지만 세계 2위 영화 시장 놀리우드의 노엘 LYWOD의 본산지이자 다수의 유명 작가, 가수, 배우를 배출한 문화 강국이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참전국,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라고 주로 인식된다.
아프리카 외교의 메카 아프리카 토착 기독교 탄생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류로 인해 아프리카 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현상은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혹은 이해 정도가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류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와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과 이해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외교활동 전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원개발, 개발협력, 민간투자와 같은 경제 분야의 협력도 상대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제고는 한국 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국형 대아프리카 외교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외부 필진 기고는 연합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석 교수, 현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부교수,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샴페인, 소재, 정치학 박사, 아프리카 분쟁과 평화,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등 주제로 다수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KBS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특별 생방송 출연 및 자문, 영화 모가디슈 자문. 이친 수단 내전, 900만 난민 응답하라 대한민국. 연합뉴스 우분투 추진단이 국내 주요 대학 아프리카 연구기관 등과 손잡고 우분투 칼럼을 게재합니다. 우분투 칼럼에는 인류 고향이자 기회의 땅인 아프리카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여러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아프리카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우분투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어로 공동체 정신과 인간애를 나타냅니다. 한국인에게 수단은 낯선 나라다. 수단의 일부였다가 2011년 분리 독립한 남수단 사우스 수단이 고 이태석 신부의 활동과 한빛부대 파병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홍해의 면에 있다. 수단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 땅이 비옥해 농업이 발달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탄산음료의 중요 원료인 아라비아 고무의 70 이상이 수단에서 생산된다. 또 금, 철광석, 구리, 석유와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대우그룹은 수단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1970년 말부터 1990년대까지 제조업 건설업 호텔 사업 등 광범위한 부문에 진출했다. 하지만 수단은 경제 발전에 실패하면서 빈곤국으로 전락했다. 실패 요인은 남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무력 분쟁, 책임있고 투명한 통치 구조구두 거버넌스의 부재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 2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이 꼽힌다. 필자는 2018년 11월 수단을 방문했다. 직전 출장지 튀니지에서 수단으로 향하는 직항편이 없어 이스탄불을 경유의 수도 하르툼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과 비포장도로 매연을 내뿜는 오래된 차들로 분비는 정겨운 시내와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가 인상 깊었다.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인사를 건넬 정도로 사람들이 정겹고 친절했다. 학계관계 언론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수단의 정세와 경제 및 대외관계에 관해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단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식료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민중 시위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다. 오마르 알마이너스 바시르 대통령이 집권 30년 만에 쿠데타로 축출됐다. 시위를 주도한 민간 세력과 군부가 합작한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군부 지도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지도자들을 축출했다. 이후 군부 내 균열이 발생했다. 정규군 SAF 수장 압델 파타 알마이너스 브루안과 신속지원군 RSF 수장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일명 헤메티의 갈등은 급기야 2023년 4월 내전으로 비화했다. 정규군과 신속지원군 간 무력 충돌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정규군은 지상작전과 더불어
공중 폭격을 전개했다. 이에 맞선 신속지원군은 도시의 빌딩과 민가에 숨어서 공격하는 시가전을 전개했다. 어느 편도 이기지 못하는 소모전이 지속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나일강을 끼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하르툼과 주요 도시는 격렬한 전투로 초토화됐다. 이 내전으로 인해 15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또 900만 명의 수단인이 실향민이 됐다. 이 중 350만 명은 차드, 이집트, 남수단 등 인접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난민 캠프는 기근 위험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인 학살, 집단 강간, 원조 유입, 방해와 같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만연했다. 원조 유입 방해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가운데 적대 세력이 숨어 있거나 그 지역 주민이 적을 돕는다고 의심될 경우 고의로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단에서는 정규군과 신속지원군 모두 원조 유입 방해로 비난받고 있다. 특히 신속지원군은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 신속지원군은 2000년대 초반 다르푸르 내전에서 악명을 떨쳤던 잔자위드 JANJAWE 민병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단 내전 격화의 파급 효과를 우려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프리카 연합 등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단 내전은 다른 아프리카 내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권력투쟁, 종족 정체성 대립, 외부 세력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발했다. 알마이너스 브루안과 헤메티는 민정 이양 과정에서 군 통합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헤메티는 신속지원군이 정규군으로 통합될 경우 자신의 위상이 약화하고 금광 개발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또 과거 자행한 인권 유린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 두 세력 간 반목과 질시는 권력 투쟁의 폭력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단에서 알마이너스 브루안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핵심인 리버 나일주 부족 출신이고 정규 교육을 받은 군부 엘리트다. 반면 헤메티는 변방 다르푸르의 차드 계통 부족 출신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외부 행위자의 개입도 수단 내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수단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로 인해 외부 세력이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UAE, 차드 등은 신속지원군을 지원하는데 반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정규군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국가 단체인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그룹, 리비아 국민군 LNA도 신속지원군 편에서 개입하고 있다. 수단 내전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지만 안타깝게도 잊혀가는 전쟁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등과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중재 노력의 연속적 실패로 인한 무기력감, 고조, 흑인 아프리카인의 목숨을 경시하는 인종차별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유엔과 비정부단체들은 수단 원조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원조 예산 삭감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정규군은 하르툼과 북부, 중부,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신속지원군은 서부 다르푸르와 남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전선이 굳어지면서 수단의 분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군사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또 불신의 골이 깊은 관계로 내전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되거나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종전과 평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고난에 처한 수단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내전 당사자들이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이자 수단과 식민 지배, 전쟁, 가난의 역사를 공유한 만큼 지원과 중재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수단이 폭력의 늪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들어서고 수단인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아프리카인 이해의 첫걸음 우분투 앤드 이현정 한국수출입은행 대외협력기금 EDCF 카이로 소장 2017년 초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처음 내렸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낯선 풍경, 시끌벅적 무질서한 공항이 첫인상이었다. 빨리 입국 절차를 마치려고
덩치 큰 흑인들이 사방에서 서로 밀어댔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유약해 보이는 아시아 여자인 나는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 두려워졌다. 이 낯선 곳에서 얼른 무사하게 빠져나가 마중 나온 동료를 우선 만나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나도 더 거칠게 어깨를 밀쳐대며 공항을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때부터 탄자니아 3년을 비롯해 덜 개발된 아프리카 국가들을 주재원으로, 출장으로, 여행으로 다녔다. 마찬가지로 무수한 무례와 무개념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저지르면서도 생존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 당시에는 그래야 낯설고 거친 환경에서 살아낼 것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동들로 조금은 얼굴이 화끈거린다. 현지인 운전기사는 종종 도로에서 경찰 검문에 잡혀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보여달라, 타이어가 낡았다, 창문이 잘 안 내려간다는 등 터무니없는 시비를 당했다. 종종 배고프다, 목마르다, 음식값이나 음료값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찰도 있었다. 기사는 뒷좌석에 앉은 내가 돈 있는 중국인처럼 보여서 그런 것일 뿐이다. 별일 없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검문에 걸리면 부패 경찰이라고 넘겨짚고 일단 핏대부터 올리고 봤다. 현지 경찰은 땀 흡수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제복을 입고 종일 뙤약볕으로 달궈진 도로 위에서 일하는 극한 직업이다. 나중에 이들의 월급이 실제로 몇 개월씩 안 나오거나 늦게 나와 점심값이나 음료값이 필요하다는 게 100% 과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야 나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 경찰이 되었다면 똑같이 돈 있어 보이는 외국인 차량을 잡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겠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 후에는 화가 덜 났다. 대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연출하며 미안하다, 돈이 없다라고 뭉치면서 상황을 벗어나곤 했다. 2019년 12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인근 무인빌리 의과대학병원에서 EDCF 관련 직원들이 병원 운영 현황 및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병원은 한국 EDCF, 국제의료보건재단, 코이카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 공공병원이다. 필자는 오른쪽에서 6번째 이연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가 사는 외국인 아파트 단지는 24시간 경비 순찰이 있어 안전한 곳이었다. 저녁을 소화시킬 겸 단지 산책하러 나가면 어떤 경비는 나를 기다렸던 듯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불쑥 나타났다. 이어 보조를 맞춰 걸으며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라고 말을 건넨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더 이상 말 걸지 않도록 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 걸음을 재촉해 그와 간격을 벌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눈치도 없이 굳이 옆으로 따라붙는다. 짐작대로 그는 난 먼 지방 출신이에요. 고향에 있는 내 형제가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 그 경비가 내게 해코지 안 하도록 완곡하게 빌려줄 돈이 없다는 구실을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고민한다. 그들이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아파트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지켜 본 경비는 내가 푼돈으로 자기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 나는 그와 가까워져 난처한 상황에 빠질까 두려워 거리를 두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시골에서 전통 농경 사회적인 가치와 관계를 중시했던 우리 큰 집의 구남매 사촌들도 가끔 집을 대수선해야 한다, 암 수술을 해야 한다며 내게 전화하곤 했다.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내 살림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촌들은 상호부조를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다. 지금은 어린 자녀한테 용돈을 주고 나면 그 용돈을 어디에 쓰더라도 부모조차 간섭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내 어릴 적에는 부모, 형제, 사촌이 어려울 때 사정이 나은 혈육이 부조해야 하고 모른 채 한다면 경우가 없다는 주변의 비판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다.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능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장독립적 필드 인디펜던트이어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개체들이 있는 장필드에서 필요한 개체나 요인만을 찾아내 식별 집중하고 다른 주변 요인들에 의해 혼동됨이 없이 각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미시적인 접근에 강하다. 그와 반대로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장의존적 필드 디펜던트이어서 전체 장에 의존하는 성향에 따라 통합된 하나로 좀 더 명확하게 감지하면서 장 속의 부분들을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거시적인 접근에 강하다.
장독립적인 사람은 필요한 자료만을 찾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의존적인 사람은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보거나 어떤 문제 아이디어 사건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문화적으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라는 경우 권위적이거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좀 더 장의존적인 성향이 개발된다. 이에 비해 자유로운 규범을 따르는 민주적이고 산업화한 경쟁 사회에서는 좀 더 장독립적인 성향이 개발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는 장독립적, 노년 세대는 장의존적인 인지 경향이 각각 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처한 환경에 따라 좌뇌형 대 우뇌형, 장독립적 대 장의존적,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도 달라진다. 나는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뇌형에 가까웠다. 우뇌형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잘 골라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며 한때 내 보고서는 왜 그들의 보고서만큼 분석적이지 못하고 부분을 놓치는지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탄자니아, 가나, 이집트에 근무하는 동안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좌뇌형에 가까웠다. 현지인들이 부분을 간과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으면서 큰 그림만 관심을 두는데 답답함을 느꼈다. 나는 시간이 지연된 것,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과도하게 조바심을 냈다. 어떤 원인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며 닥달을 했다. 반면에 현지인들은 일이 잘 안 풀려도 느긋해하고 결과에 큰 영향이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곤 했다. 상대편에 대한 무례한 닥달보다는 인간적인 배려를 앞세우곤 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속한 환경에서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 나는 제대로 된 인식 없이 내 잣대로만 자주 현지인들의 언행과 대응 방식 등을 재단하고 폄훼했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을 대하는 내 무례한 태도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켰다. 여러 아프리카 나라를 다니며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장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다. 상대적으로 부유해 보이는 내게 배고픈 것을 좀 해결해달라는 경찰이나 아픈 형제의 치료를 좀 도와달라는 경비의 요구를 보면 그렇다. 매우 장독립적 성향이 강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라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장의존적 성향이 강한 아프리카의 우분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공유공동체 정신에 따르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더라도 좀 더 깊이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아프리카에서 5년 동안 만난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모리에로 인한 짜증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현지인들이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자각토록 도와준 것도 역시 현지인들이었다. 그들은 오만하고 무례했을 수도 있는 내 의견과 태도를 존중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소통해줬다. 현지인들과 의견 충돌 갈등 해결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무지와 오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감화받기도 했다. 현지 사람들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식 경험 태도 고난 극복 등 많은 것이 농축된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었다. 이들을 만나면서 그 사회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키울 수 있었다. 공감이나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쌓인다. 오해가 쌓이면 나와 다른 너로 타자화하게 된다. 상대방이 왜 이상하게 말하거나 행동할까? 내가 가진 필터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내 렌즈가 더 커야 하고 필터를 여러 개 바꿔가며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공감이나 이해가 시작된다. 한국의 교육체계 질서 자유민주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며 몸에 스며든 장독립성이 강한 기준가치로 볼 때 우분투의 장의존성이 강한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말이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한때 우분투와 유사한 정신이 지배했던 사회였다. 우리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그와 비슷한 정신이 체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먼 나라들로서 다양한 색채의 54개국이 존재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